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는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신상훈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당뇨발이에요. 특히 무서워하는 이유가 당뇨 조절이 잘 안 돼서 당뇨발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고 잘 안 되면 정형외과 가서 발을 잘라야 된다. 그런데 순환기 내과에서 자르지 않고 어떻게든 좀 버틸 수 있게 하는 시술, 혹은 자르더라도 이만큼 자를 거를 요만큼만 자를 수 있게 하는 시술, 이런 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오늘 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실제 당뇨발이 있는 환자들 중에 상처가 진행이 되기 전에 상처가 조그맣게 생겼을 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면은 실제로는 절단을 안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상처가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피가 잘 가야 된다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처가 어떻게든 치료가 되려면은 피를 충분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무릎 아래쪽의 혈관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혈관 상태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지만이 치료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돼요. 대부분 당뇨가 오래된 환자분들의 발 상태를 보면은 무릎 아래쪽에 있는 혈관들 보통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상처가 있으시고 괴사가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네, 혈관이 막혀 있어서 상처 쪽으로 피가 충분하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괴사가 점점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심장 시술하듯이 뭔가 이런 거를 다리에다가 한다니까 오늘 처음 들었는데, 혹시 다른 내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들은 다 아는 겁니까 지금? 요즘은 이제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이 치료를 함으로써 완전히 괴사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괴사를 한 부분을 일부만 자른다거나 최소한 발목 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술도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각 선생님들마다 이제 좀 달라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해도 별 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여러 성형외과 선생님은 저희한테 보내고 시술 후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환자가 증상이 훨씬 좋고 빨리 낫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급 정보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환자 케이스랑 시술하는 장면을 좀 영상으로 갖고 오셨다고 해가지고요.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이 상처 난 부분을 좀 보시면은 상처가 우선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상처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하여 있으면서 까맣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피가 잘 안 갔을 때 괴사를 하는 가장 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궤약이 지금 많이 생겨 있고 괴사가 되면 시술 같은 거 없이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은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점점 파고 들어가가지고 발가락하고 발목 근처로 이렇게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이런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환자들의 혈관 상태를 보면은 무릎 아래쪽에 있는 혈관들인데, 발 쪽을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거의 안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큰 게 한 3줄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보면은 이 주변도 보면은 다 막혀 있어요. 이제 이게 발 끝 부분인데 잔잔한 혈관들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원래 있어야 될 혈관이 이 뒤에서 가는 혈관이 있고 앞에서 가야 되는 혈관이 있는데 다 없어져 있는 상태예요. 상처로 가야 되는 충분히 혈류를 공급할 수 있는 혈관들이 다 막혀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혈관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철사줄, 와이어를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풍선으로 그 부분을 넓혀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혈관인데 몇 미리쯤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저 발바닥 아래쪽은 한 2mm 정도가 되고요. 이 위쪽은 한 2.5mm 정도 수준으로 그 아래쪽의 혈관들을 해야 되고요. 발은 길이가 이제 무릎부터 발끝까지 길이니까 거기에 스텐트를 넣지는 못해요. 너무 길어서 스텐트를 길게 이렇게 넣지는 못하기 때문에 풍선으로 확장을 해서 어쨌든 혈류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누르는. 풍선으로 이렇게 넓히고 한 다음에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풍선으로 한 혈관은 자기 길이 이제 생기는. 뚜렷해졌네요. 네. 다리로 들어갑니까? 출발은? 허벅지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시술은 오래 걸립니까? 하는 데는?
혈관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2-3시간 정도에서 오래 할 때는 4시간까지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펼쳐 놓으면 피가 잘 가니까 궤양 생겼던 상처가 좀 낫는다는 거죠. 상처가 있는 쪽으로 가는 혈관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피가 나거든요. 상처를 이제 긁어내거나 해도 그쪽에 피가 잘 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상처의 치료가 되는 거에서 훨씬 더 빠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고 상처가 치료가 되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제가 저렇게 시술을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해놔도 저 혈관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상처가 낫게 해서 결국 괴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혹은 절단을 하더라도 절단면 부분도 어쨌든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도 낫기 위해서는 피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괴사가 돋아나고 이제 채워지고 그 부분이 이제 완전하게 낫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발가락 끝부분이 이제 까맣게 되는 분들도 운이 좋으면 그 부분의 상처가 떨어져 나가고 새설로 덮여가지고 본인의 발가락처럼 워낙에 발가락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군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제 환자들 중에서 궤양이 있어가지고 절단을 했는데 상처가 더 악화되면서 계속 올라오게 되니까 절단을 몇 번씩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절단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혈관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상처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발목보다 위쪽까지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런 시술을 미리 했거나 절단하고 한 직후에라도 했으면은 그런 절단면이 상처가 빠르게 나을 수가 있는. 이 시술은 이름이 뭐예요? 말초동맥 풍선 확장술이거든요. 말초동맥 풍선 확장술. 확장술. 네. 이 시술 같은 경우에 혹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 시술을 거의 한 7, 8번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 절단 한 번 하고는 그 뒤로는 한 번도 절단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굉장히 잘 알아요. 이 증상에 대해서. 그래서 저랑 7, 8번을 반복적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혹시 그렇게 반복 시술을 하는 경우 네. 이 확장된 혈관 유지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관 자체가 작고 길기 때문에 2mm 정도의 풍선으로 확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은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왜 해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상처를 우선은 치료하고 절단을 안 하려고 시술을 하는 거지 이 혈관이 평생 동안 잘 있어서 환자분하고 평생 동안 잘 가도록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일 처음 먼저 말을 해요. 이거 다 건강보험 되는 거죠? 네, 보험 되고 말씀드렸듯이 심장하는 것보다 가격이 쌉니다. 이걸 설마 뭐 이대 서울병원에서 선생님 혼자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심장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특히나 심장의 말초혈관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각각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럼 나도 지금 순환기 내과를 찾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을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의뢰서라든지 이런 거를 끊어야만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정형외과나 이제 성형외과 쪽에서 뭐 혈관에 대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심장내과로 보내는 거라면은 사실은 뭐 의뢰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죠. 서류상으로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환자분은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의사도 만약에 별로 모른다거나 신경을 안 쓰면 그건 좀 곤란해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믿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쪽을 뭐 해봤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권고되는 것 그리고 시술 성적이 요즘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혈관을 잘만 만들어주면은 절단 안 하고 상처를 확실하게 치료하는 동안에 괜찮고 그런 절단을 해야 되는 환자를 절단을 안 할 수 있도록 네. 절단 확률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제일 큰 목적은 발목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발가락이 한두 개 없어지는 거하고 발목이 없어지는 거하고는 그 스트레스가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삶의 질에 어마어마한 네. 차이가 나죠.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의 발목, 발가락 살리는 훌륭한 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신상훈 교수님 모시고 말초동맥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